아시겠지만 이제 하프웨일의 치료에서 카디악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수 있는 센터와 할 수 없는 센터의 이제 그거는 수준은 진료 수준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플 하실 때 하프웨일 환자들 트랜스플 하실 때 꼭 이 센터가 트랜스플란테이션 잘 할 수 있는지 환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끝까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김경희 교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7시간 걸려서 왕복 7시간 걸려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김가희입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전도와 흉부 엑스레이에서 접근하는 심초음파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심부전과 심장 이식을 주로 하고 있고요. 폐동맥 고혈압이나 희귀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병원은 부천과 인천에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고 예전에 부천에서부터 이식센터를 건립을 해서 지금 인천에서도 성공적으로 100% 정도 되는 성공률을 가지고 이식과 엘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초음파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런 기계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좌심실 보조 장치라는 건데요. 보험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2억 정도 들었던 기계가 이제는 7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면서 좌심실 기능이 크게 감소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계명대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비대는 카디오메갈리, 심장이 부었다는 컨제스션 혹은 다일레이션 혹은 하이퍼트로피로 신비대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카디악 컨투어가 이 폐에 비해서 약 0.5 비율 이상이 되면 우리가 신비대를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심전도 상에서도 우리가 LVH 흡연을 QRS의 볼테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정상 심전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통 한 번 찍는 심전도는 10초 정도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칸 하나는 0.04초, 그리고 이 큰 칸 하나는 0.2초가 되겠고요. 그리고 1분에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트레이트를 볼 때 300, 15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하트레이트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심전도가 10초 정도의 심장의 컨트랙션을 본다는 것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보시면 처음에 P웨이브는 에이트리알이 컨트랙션 하면서 발생을 하고 AB 노드의 컨덕션을 보이는 게 PR 세그먼트, 그리고 벤트리클이 액티베이션 하면서 QRS가 보이게 되고요. 릴렉세이션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벤트리클이 디폴라리제이션에서 릴렉세이션이 되고 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기 박동은 정상 심박동은 규칙적이지만 예전보다 일찍 박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트리움에서 조기 박동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벤트리클에서 조기 박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가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심장세동은 보통의 P웨이브는 에이트리움이 컨트랙션을 하는 것인데 P웨이브를 구별할 수 없고 그리고 RR 인터벌, QRS가 보이는 RR 인터벌이 불규칙할 때 우리는 심박세동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박조동은 에이트리알 플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 P웨이브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평평한 선을 보이는 구간이 없이 보이게 되는 톱날 모양은 아테리알 플러터가 되고요. 보통의 아테리알 플러터들은 카디오 버전을 해주면 대부분 잘 돌아오게 됩니다. 심방성 빈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는 P웨이브 모양이 노멀 사이너스 리듬일 때하고 동일하게 P웨이브가 보이고 P가 보이고 QRS가 관계가 1:1이면 이건 보통 사이너스 타키고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어떤 것이 P웨이브라고 딱 짚어내기 곤란하고 RR 인터벌이 불규칙하고요. 아티리얼 플러터는 P웨이브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저선이 규칙적이고 그리고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는 P웨이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P들이 어쩔 때는 포지티브고 어쩔 때는 네거티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에이트리움에서 여기저기에서 타키카디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 케이스를 13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 고혈압으로 이제 개원가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두근거림이 있다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 찍은 심전도를 보시면 PV가 일정하지 않은 ATDR 피브릴레이션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리퍼를 해주셨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LV 펑션은 굉장히 좋고 LA 사이즈도 정상적입니다. 환자는 또 증상이 없을 때도 있어서 파록시즈말 AFib였고 그래서 약을 쓰면서 아스피린, 프로파페논을 복용하시면서 사이너스 컨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여기서 그쳐야만 할까요? 이 환자가 그렇게 하고 이제 외래를 팔로우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환자가 두근거림이 발생했다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저희를 방문했는데요.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를 오셨고 MCA 인파크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보통 AFib 있을 때는 EF가 괜찮으면 플레카이나마이드, 플카드라인 약을 50ml BID 혹은 프로파페논 225 BID 혹은 375 BID를 드시면 되고요. EF가 떨어질 때는 아미오다론을 쓰시면 됩니다. 이 환자가 그 이후에는 이제 노악을 사용을 하고 프로파페논과 이제 베타블로커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보시면은 다시 플러터로 바뀌고 플러터가 사이너스 컨버전이 되면서 타키브라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를 보시겠습니다. 식후에 복부 팽만감으로 이제 외래를 오셨다가 저한테 방문을 하셨고요. 보시면 환자는 프로BNP는 206이고 EKG에서 보시면은 ATDR 플러터 소견이 관찰됩니다. 환자는 에코를 보시면 LV 펑션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데 이것은 타키카디아 때문에 시적으로 좀 더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자는 아테리아 플러터와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브릴레이션이 같이 있었고 하트 페일리어 마일드 레듀스드 EF로 한번 카디오 버전을 했고요. 사이너스 컨버전이 된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됐지만 프로BNP는 여전히 계속 높았고 숨이 차서 다이우레티스를 레드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계속 피브릴레이션이 재발해서 RFCA를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되면 LA나 RA가 점점 커지면서 판막들이 뒤로 빠지게 되는 리거지테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환자일수록 그리고 파록시즈마일수록 증상이 있을 때는 RFCA까지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이너스 컨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봤는데 에코는 LV 펑션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환자는 여전히 BNP가 높았고 그리고 이제 밸브 쪽에서 여전히 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트 페일리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SGLT2 이니비터를 애드온할 수 있는데요. SGLT2 이니비터를 애드온하고 환자는 판막들도 리거지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지금 외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즉 AFib을 파록시즈말하게 처음 발견하셨다고 하면 이 환자는 안티코아귤레이션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는 적극적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주시고 젊은 환자일수록 이런 나중에 추후에 리거지테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이너스 컨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티아리드믹 드러그 혹은 카디오 버전 RFCA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심실 비대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혈압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AFib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보스이트림이 커지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비대는 보통 심실벽이 두꺼워짐으로써 심실의 무게가 증가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보통 심장은 350g 정도인데 심비대가 있는 경우에는 400에서 800g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원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청진과 혈압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조절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LV가 프레셔를 받게 되면서 환자의 심장이 두꺼워지고 하트 페일리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요소나 질환에 대해서 교정하고 치료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3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개원가에서 혈압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제대로 팔로우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도 심장을 보면 약간의 카디오메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지속적으로 일주일 전부터 숨참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때 기록을 보시면 그 전에도 혈압이 있었지만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한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휴머럴 이데마는 없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웨이브는 있는 상태에서 사이너스 리듬이고 V1에서부터 V3까지 보면 R이 없이 포어 프로그레션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 BP는 110에 79이고요.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LV를 보시면 이렇게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LV가 굉장히 딜라테이션이 된 상태에서 펑션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에 70이었고 아마 그 전에 혈압이 있었을 때 조절되지 않으면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LV 펑션이 떨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환자는 우선은 이렇게 펑션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코로너리 이밸루에이션을 해야 되고 반드시 패밀리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우선은 이때 당시는 LV가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디오패식 DCMP로 진단을 해서 EF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EF로 진단을 해서 아니와 SGLT2 이니비터, 베타블로커, 알닥톤을 복용을 하면서 외래를 다녔고요. 이제는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EF인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약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환자에게 심장 재활을 하고 심부전 교육을 함께 시킵니다. 환자가 몇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메디케이션을 잘하고 교육을 잘 받고 에듀케이션을 잘한 상태에서 보시면 카디오메갈리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고 LV 펑션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챔버 사이즈도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 환자 보시겠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 환자는 이제 외부 병원에서 이렇게 LBBB가 있었으나 외래 팔로업을 하지 않았고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제 카디오메갈리가 심한 상태에서 디스니아로 왔습니다. 환자 패밀리 스토리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이럴 경우에서는 우선은 물을 빼서 안정화를 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포필러 드럭, 아니, 엔트레스토, 베타블로커, SGLT2, 알닥톤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심장 재활과 심부전 교육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EF가 떨어진 환자에 있어서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네거티브 파인딩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환자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에코를 측정을 하는데 여전히 EF가 떨어져 있고 챔버 디멘전도 한 7cm 이상으로 많이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LBB 패턴으로 와이드 QRS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와이드 QRS고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하는 중에 EF가 지속적으로 낮다면 저희가 CRT라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CRT는 카디악 리싱크로니제이션 세라피로 보시면 선이 3개가 있습니다. RA, 그리고 RV, 그리고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LV 쪽에 거치를 하면서 이렇게 디싱크로니가 있는 것을 싱크로니제이션을 시켜줍니다. 이 환자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초음파를 보시면 이렇게 EKG에서 LVP 패턴은 QRS가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고 LV도 사이즈가 작아지고 펑션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3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사실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이 환자들이 사실상 이전부터 보면 패밀리 스토리가 없었던 경우는 대부분 혈압입니다. 환자가 혈압이 있었지만 사실 조절하지 않았고 한 달 전부터 호흡곤란이 있고 카디오메갈리가 있어서 오셨는데요. 저한테 오셨을 때 혈압이 220에 110이었고 그리고 10%BNP가 8100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아마 이렇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침이 있고 URI가 있으면서 환자가 나빠졌던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30세 남자 환자의 BP가 110인 상태에서 그 환자는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심했던 걸 알 수 있고 이 환자는 LV가 아주 딜라테이션은 되지 않았지만 LV 월의 시크니스가 많이 두꺼운 것을 알 수 있고 펑션은 많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때 당시 시행했던 초음파에서 BP가 220에 110이었는데요. LV 펑션은 한 20% 정도이고 월의 디멘전은 한 12mm 정도 월 시크니스 그리고 월의 LV 월의 디멘전은 한 56mm 정도로 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환자 진단명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EF이고 이 이유는 하이퍼텐션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제들을 사용하면서 2차성 고저혈압을 배제했고 환자 LDL이 높았기 때문에 같이 스타틴을 사용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BP가 120에 75인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LV가 펑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아직 월 시크니스는 두꺼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의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있고요. 또 다른 환자 보시면 똑같이 30대 환자인데 카디오메갈리와 디스니아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심하게 있고 심전도를 보시면 LVH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T가 이렇게 뒤집어 있는 스트레인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요. 혈압이 있을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만약에 인파학일 경우에는 굉장히 에이시메트릭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시메트릭하게 나타나는데 혈압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인은 이렇게 에이시메트릭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가 180에 100 정도에 되는 혈압이었고 웨이트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앞서 보신 환자와 다르게 LV는 펑션이 굉장히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F는 60% 정도지만 그리고 월은 많이 두꺼운 것을 알 수 있고요. 보통 LV 월의 thickness가 11mm가 넘으면 LVH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13mm 정도로 높았습니다. 환자는 우선 바디웨이트를 줄이게 했고 BP를 조절했더니 이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카디오메갈리가 호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체중도 한 15kg 정도로 감량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원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혈압 환자들을 잘 조절하게 되면 미연의 하트 페일리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전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술이나 판막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혈압이고 혈압을 간과하게 됐을 때 특히 젊은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과하게 되면 정말 1,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카디오메갈리가 심하게 발생하고 디스니아가 돼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영한 환자들은 혈압이 없는 이런 환자들은 저희가 T사항에서 보는 소라식 아오르타인데요.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탄력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오래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라식 아오르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아세로스클레로틱 체인지가 보이고 굉장히 스티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그로 인해서 심장이 굉장히 머리 두꺼워지고 LVEDP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혈압이 있게 되면 수축기 신부전,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EF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완이 잘 되지 않게 되는 이완기 신부전도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은 특히 젊은 환자일수록 잘 조절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트 페일리어 가이드라인은 이제 2022년도 미국 그리고 2021년도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년에 신부전 진료 지침이 새로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스테이지를 나눴는데 A, B, C, D 단계에서 보통 C, D는 증상이 있는 하트 페일리어를 얘기하고 B 단계가 저희가 사실 개원가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하트 페일리어입니다. 이 B 단계의 환자들은 증상은 아직 없지만 스트럭처럴하게 하이퍼텐션이 있어서 LVH가 생기고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그리고 심전도상에서 LVH 숙련이 있는 이런 환자들이고 이런 환자들을 잘 조절을 해서 C나 D 단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트 페일리어는 클래시피케이션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트 페일리어 리듀스드 EF는 EF가 40% 이하, 하트 페일리어 프리저브드 EF는 EF가 50% 이상, 그리고 마일드 리듀스드 EF는 41에서 49%를 얘기하고요. 예전에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하나인 하트 페일리어 임프루브드 EF라는 것을 두었는데 이전에 EF가 40% 이하였던 환자가 호전되었을 때 40% 이상 호전되었을 때 하트 페일리어 임프루브드 EF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예전에 하트 페일리어 EF, 리듀스드 EF 환자들이 좋아지게 되면 약을 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었을 때 환자들은 다시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리듀스드 EF였던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자가 EF가 좋아졌지만 좋아졌다고 해서 노말이나 프리저브드 EF가 아니라 임프루브드 EF라는 정의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단순하게 AFib만 있어도 엑스레이 상에서 카디오메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 하나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EKG를 보시면 AFib이고요. 이 환자는 7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증상은 따로 없습니다. 보시면 카디오메갈리가 많이 있는 것을 크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자를 보시면 여기에 뭔가 판막이 기계 판막으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터넘을 열었고 그리고 AFib 때문에 보스 이트륨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이 환자는 엑스레이 상에서 카디오메갈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환자는 초음파를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과거에 아마 MS나 혹은 MR로 환자가 수술을 받았던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미케니컬 밸브고요. 미케니컬 밸브가 이제 마이트랄 밸브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LA가 많이 크고, 그리고 이제 RA도 지금 큽니다. 보통 TR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없는 다이우레티스만 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Fib이 지속되게 되면 보스 이티륨이 커지면서 이렇게 뒤로 테더링이 일어나게 되고 TR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환자일수록 최대한 AFib은 사이너스 컨버전을 시켜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 보시겠습니다. 5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는 증상이 없이 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으로 오셨습니다. 보시면 T웨이브가 이렇게 인벌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에시메트릭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LVH 스트레인으로 하이퍼텐션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이 환자가 증상이 있다, 체스트 페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박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초음파를 보면 에이펙스가 이렇게 머리 두꺼운 에피칼 하이퍼트로피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환자는 패밀리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패밀리 스토리가 있는 에피칼 HCMP 환자였고, 사실 에피칼 HCMP 환자들은 예후가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들이 추후에 AFib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31세 여자 환자분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카디오메갈리로 오셨는데요. 심전도를 보시면 이렇게 LVB 비소견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환자는 에코에서 이렇게 LV의 월 시크니스가 굉장히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mm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가동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환자고요. 이 마이트럴 밸브가 LV 월에 이렇게 닿게 돼서 LVOT에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에는 septum을 잘라주는 septal 마이액토미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이 환자가 만약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밀리를 보셔서 패밀리 중에서 신코피가 있거나 가족 중에 급사하거나 MRI에서 레이트 기돌림 이네스가 있는 경우, 혹은 저희가 홀터를 해서 런사스탠드 VT가 있는 경우에는 ICD를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환자를 보여드리고 한번 다음 환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5세 여자 환자분 디스미아로 주소로 내원했고요. 저한테는 이제 카디오메갈리와 디스미아 주소로 내원했고, 아무리 약을 써도 환자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식 때문에 오셨습니다. 보시면 LV가 굉장히 펑션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펑션이 떨어져 있을 땐 반드시 코로너리 이밸루에이션 해야 되는데 코로너리는 정상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 제가 앞서 LV가 펑션이 떨어졌거나 혹은 카디오메갈리가 있을 때 에코를 봐서 HCMP 환자들은 반드시 패밀리를 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환자였고, 이 환자가 보시면 굉장히 가족이 많았는데 다 급사했습니다. 이 환자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저는 이 환자가 HCMP의 페일링 할트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보시면 이렇게 LV의 월에 septum이 많이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가족들이 다 급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전자 검사를 같이 시행을 했고, 유전자 검사에서 트럼포닌 T의 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문제가 있었고, 딸인 경우에도 딸에도 지금 LV의 월의 시크니스가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밀리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15mm가 아니라 13mm여도 저희가 HCMP를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족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제가 이제 ICD를 권고를 했는데, ICD를 권고했지만 듣지 않으셨고, 이 딸은 이제 저한테 ER에서 서든 어레스트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CD를 넣게 됐고요. 이 가족들은 HCMP가 DCMP로 가는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보셨던 엄마의 경우에는 이제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된 이런 뭔가 패밀리 스토리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팔로우업을 해주셔야겠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ICD를 넣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보시면 약간의 카디오메갈리가 있지만 심하진 않고, 보시면 심전도가 이상합니다. R이 없이 V2-3 AVF에서 패솔로지 QAV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에코를 보는데
LV1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앞서 LVH가 있었던 환자들인 경우에는 심전도에서도 같이 LVH가 있는데 이 환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가 침착하는 병인 인필트라티브 카디오마이오패시드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스톨릭 펑션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EOV2'이 25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레인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스트레인을 했을 때 이렇게 에이펙스만 이렇게 스페어링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였고요. 이제 아밀로이드가 전신에 침범하면서 특히나 심장에 침범을 해서 이제 LVH를 보이지만 심전도에서는 로우 볼테지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고 꼭 로우 볼테지가 아니더라도 패솔로직하게 QAV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검진에서 내보내셨는데요. 31세 남자였고 카디오메갈리가 있었고요. 성신에서 뭐뭐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시나요? AR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보시면 바이커스피드였고 바이커스피드에서 발생한 시비어 AR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초음파를 보시기 전에 청진하셔야 되고 그리고 BP를 반드시 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시비어 AR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아우터 사이즈를 잘 재셔야만 하겠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LV가 챔버가 크지 않은 경우에 옵저베이션 할 수 있겠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없는 경우에 크로닉 AR의 경우에는 EF가 50%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에 대해서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AR, MR은 리거지테이션 경우에는 환자들이 굉장히 잘 견디기 때문에 EF가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병원에 리퍼를 해주셔서 수술적 요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 보시겠습니다. 카디오메갈리가 있으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는 보시면 초음파를 바로 대보니까 이렇게 LV는 펑션은 괜찮지만 주변으로 굉장히 인퓨전이 많이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LV는 누르지 않았고요. 이 환자는 거의 니어 탐폰에 가까웠고 그래서 저희가 PCC를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빨갛게 플루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TB 때문에 생겼던 페리카드 인퓨전이었고 그리고 TB 메디케이션을 하고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동결정 이상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쉽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뒤에 제 강의록을 한번 보시고요. 그 강의록에 보시면 제 환자가 증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지만 에코에서 정상이었던 환자에 대한 케이스 하나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환자가 뭔가 지속적으로 숨이 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다닐 때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24시간 심전도를 꼭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개원가에서 제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혈압을 꼭 재보시고 그리고 청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라도 제가 마지막에 제 이메일을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일선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김경희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실질적으로 이 방에 계시는 분들 반 이상은 교수님이 갖고 오시는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에코를 참 하는 게 어렵습니다. 꼭 앞에 박신규 교수님도 여러 부분 초음파를 다 보여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복부, 혈관, 갑상선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에코 같습니다. 에코를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좀 만들 수 있겠는지 항상 좌절을 하면서 저희들이 포기했다가 지속했다가 하는 팁을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겠지만요. 우선 이제 항상 좀 블라인드를 좀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보면은 아주 작은 선 안에서 이렇게 쫙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는 여기 립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이제 립들이 블라인드라고 생각해서 그 립 사이를 살짝 맞춰서 이렇게 탁 틀면 어느 순간에 이제 초음파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이제 파라스터널 뷰에서 립 사이에서 잘 프로브를 위치시키고 혹은 에이펙스 쪽에서는 잘 어려우시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에이펙스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많이 뛰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프로브를
립 사이에서 잘 되시면 사실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힘만으로는 좀 어렵고 손목 스냅 같은 걸 좀 이용해서 립 사이를 내가 잘 뚫어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청진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청진을 하셔서 뭔가 뭐뭐가 들리면 우리가 초음파 초심자들은 뭔가 묻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뭐가 들리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보시게 되고요.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를 반드시 펴놓고 초음파를 보셔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데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 한 50개 정도 이상하게 되면 점점 그 수가 늘게 되고 잘하실 수 있지 않게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케이스입니다. 50케이스까지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김경일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세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 함께 풀어보는 초음파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퀴즈가 출제되면 학술지 내에 있는 답안지에 답을 기재한 뒤에 오후 1시 30분까지 학회장 입구에 있는 수고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정답자 시상은 학회 종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건물 경대연합내과 황세진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황세진 원장님은